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수사를 중단하고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성명을 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법을 의결한 날, 그날의 첫 집단 반발이 나온 건데요. 오늘 법사위 공방부터 만나보시죠. 저 검사들은 행정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명서를 발표한 검사들한테 경고합니다. 특검을 가지고 특검에 나가 있는 것을 시비 삼아가지고 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저런 집단 행동을 한 공무원.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특검에 나가 있는 검사들이 저렇게 나가서 대기하면서 과거의 총장을 비호하고 있는 저런 행태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검사 도륙하고 대한민국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이 권한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파견 검사들의 정신 나간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들의 입장문을 함께 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고 대변인님. 네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하겠다면서 지금 특검은 모든 권한 다 누리고 있는 거. 이건 모순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모순이 아니죠. 그냥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우리 편한테 도움이 되는 일, 유리한 일은 그것은 다 이제 합법인 것이고요. 설령 이제 불법이 있으면은 법을 만듭니다. 합법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편한테 불리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이제 다 받아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논리를 보면은 매우 간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일어나는 범죄가 한 1,500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1,500만 건. 근데 이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것, 서민들이 다 피해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죄자들 제일 잘 잡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이에요. 검사 한 2,0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축에 들어가는 그 2,000명이 전국에 다 풀어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치안을 유지해 온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갑자기 그 검사들 다 일 못하게 만드는, 수사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범죄자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검찰이라고 계속 비판하는데 그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조국 입시비리 사건이고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 자기들한테 피해를 준 사건들 아닙니까? 자, 그럼 검찰이 그때 가만히 손 놓고 있었어야 좋은 겁니까? 조국 그 대표의 입시비리 사건 같은 거 그냥 가만히 놔뒀어야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겁니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돌아도 그냥 민주당 일이니까 놔뒀어야지 검찰이 좋은 겁니까?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수사했으면 다 그거를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그 논리, 그게 간명한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은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저는 모순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태정 부위원장님. 파견 검사 전원이 40명이 복귀 입장 밝혔다는 건 집단적으로 이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여당에 대한 집단 항명 성격이 또 강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인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다른 특검,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여기를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건 이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인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3대 특검 중에서 이제 이 김건희 특검과 다른 뭐 내란 특검이나 이제 최혜병 특검과의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 달라요. 실제로 이제 뭐 내란 특검이나 다른 뭐 최혜병 특검에서 이런 식의 뭐 집단 반발이나 이런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 실제로 뭐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오히려 이제 이런 민중기 특검 측에서 이제 실제 이제 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좀 약간 수사관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달라 이런 걸 약간 비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아마 그때부터도 조금 아무래도 이제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검사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장악력이라든가 좀 이제 명령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따르는 것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무래도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 다른 특검보다 이제 수사 범위가 넓습니다. 이제 뭐 일단 16개나 되는 데다가 또 그에 관련된 인지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봐도 내란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 내란 특검이야 이미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당 부분 밝혀져서 실제로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이나 이제 그 관련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 반면에 예. 이 김건희 특검은 사실 뭐 고구마 뿌리 캐듯이 계속 새로운 것이 막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수사할 것도 많은 이런 상황에 이런 식의 이제 집단 항명은 사실 저거는 이제 실제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제 복종의무가 있는데 복종의무 위반이 물론이라 해서 저는 중징계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사가 지금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까지 했는데 이제 못하게 하는데 특검은 계속 하게 하니까 다르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떼쓰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검찰도 계속 수사와 기소, 공소 권한까지 유지해 달라. 사실 이거는 말씀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냥 특별히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는 이게 민생 사범을 하기 위해서 복귀시켜 달라고 했다가 또 방금 얼마 전에는 지금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하던 사건은 마무리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리고 실제로 민중위 특검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특검이 가만히 있냐? 네. 입장을 내라. 이거 문제가 검찰청 폐지하는 거에 입장을 내라고 일종의 협박이라고 보이거든요. 협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문제를 이 검찰에 대해서 입장을 낼 거면 그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요청을 해야지. 왜 전혀 관련 없는 특검에게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는 우리 요구를 따라주지 않으면 수사 제대로 안 하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집단 항명으로 봐서 강하게 중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